저는 실행이라 생각해요. 실행. 예. 그 실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네. 6.1 약국 갑시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 책에 다 쓰면서 메모까지 해놓고 네. 우리 그 아이한테 그때 딸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우리 큰 딸아이가 지금 14살인데 얘한테 네가 20살이 되면 네. 이 책을 아빠가 어떤 메모를 해놨는지 네가 그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빠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메모를 해놨는지. 네. 그래서 그 책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 사줬어요. 독서 토론도 하고. 네. 그 책 100페이지를 읽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6.1 약국 김성호 회장님께서 약국에 약사를 하실 때 네. 지금 뭐 메가스터디 창업 공신이기도 하고 네. 몇 조 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셨지만 그분이 약국에서 자기 손님들을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국에 상담 테이블을 설치했어요. 제가 그 책 읽고 나서 우리 병원에 와보니까 우리 병원에는 원무과 앞에 의자가 없어요. 네. 우리 주 대표님도 가보시면 병원에 가면 의자 없습니다. 데스크 앞에 의사 있나요? 다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100페이지 읽었을 때 의자 30개를 사서 원무과 앞에하고 간호과 워드 앞에 다 설치했어요. 그게 실행인 거죠. 네. 그 책 200페이지 읽었을 때 6.1 약국 갑시다에 보니까 80년도였는데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두우면 위험하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에 그 200페이지 읽었을 때 바로 전기업자 불러가지고 우리 병원을 제주도 롯데호텔 같이 조명 공사를 해라. 진짜 1억 5천만 들여서 조명 공사를 했어요. 네. 롯데호텔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공사를 완료하고 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버스를 타면 네. 저희 병원은 지나서 바로 터미널에 도착해요. 그런데 안동에서 오시는 안동분들이 네. 저희 병원 불빛을 딱 보면 안동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랜드마크가 됐구나. 예, 그 랜드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은 네. 책 수백 권을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마음의 양식도 되고 지식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눈으로 읽은 지식은 죽은 지식밖에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를 실행을 하면 산 지식이 돼서 내가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고 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읽지 말고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책 100페이지 읽었을 때 의자 30개 사고 200페이지 읽었을 때 책 다 읽고 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생각나면 그걸 바로 해서 실행을 바로 옮기는 거죠.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공하는 습관은 그러면 그건 이사장님 때 이야기고요. 그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저희는 어떻게 성공할까요? 시대가 다 변했는데 네.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뭔 노력을 해봤는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내같이 전기기사 자격증 도전하고 이런 거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전에 나는 아침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습관부터 작은 것부터 해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는 것도 네. 침대 가지런하게 해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죠. 바빠서 그냥 나오지. 네. 네. 그런 것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이야기가 네. 아침에 산책을 매일 하는데 비가 오면 못해요. 네. 추워서 못해.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지를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네. 지하주차장 걸으면 되고 비 오면 우산 쓰면 걸으면 되고 그죠. 안 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만들려면 계속 만들죠.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3일 내보고 보통 작심삼일이잖아요. 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되라고 나와버린다고요. 그러지 마라. 실패했으면 내일부터 또 하면 돼. 3일 하고 때려치는 것보다 네. 3일 뒤에 또 하고 3일 뒤에 또 했으면 예를 들어 담배를 피워? 네. 금연을 했어요? 그러면 어쩌다가 술 마시다가 한 대 피웠어요. 네. 아씨 나는 안 돼. 의지력이 약한가 봐. 나와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했으면 그날은 지나가고 그 다음날 다시 안 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습관이 들이게 되면 이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큰 거 잡지 마라. 큰 거 잡지 마라. 네. 일상생활에 아침에 이불 개는 거나 아침에 산책하는 거나 이런 작은 성공률을 하게 되면 발굽혀펴기 하루에 한 개씩 해가지고 한 번에 50개씩까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루에 한 개씩 늘리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성공에 대한 희열감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사 자격증 한 개 도전해서 네. 성공했던 게 지금의 300억대 병원 경제가 된 거예요. 진짜 원래부터 병원 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기사 자격증 한 개 도전해보고 싶어서 조금 남다르게 사고 싶어서 그걸 했는 건데 네. 이게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하면 또 꾸게 해요. 이게 발생 효과죠. 이게 되고 나니까. 근데 또 대학 교수가 되게 석박사 과정을 하고 나니까 네.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네. 네. 그래서 또 병원을 하게 돼. 작은 병원에서 좀 더 큰 병원을 하고 싶어. 네. 그래서 정형외과 하게 돼. 네. 아이씨, 이제 더 크게 병원을 해보자. 작은 병원 의원할 때는 우리 와이프하고 2명이서 했고, 네. 정형외과 할 때는 직원이 12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 할 때는 직원이 40명 정도 됐어요. 병원 3개 운영하니까 직원이 300명, 400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꿈이 커가자는 거죠. 그래서 300억대까지 가니까 이제 성장 경영은 그만하자. 왜냐하면 직원들이 많으니까 네. 사실 직원들 많으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스트레스 너무 와서 결국은 성장보다는 가치 경영으로 좀 바꾸자. 네. 그래서 존엄케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바짝 성장하고 네. 그 계기가 됐던 게 어머니의 너무 힘들게 사셨던 거에서 진짜 돈도 벌어서 네. 우리 어머니도 많이 이렇게 집도 지드리고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봤는데 또 돈을 뭐 월 1억을 번들 3억을 번들 그게 또 다는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벌어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가치가 있더라.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추구하게 된 거예요. 저는 네. 어릴 때 있잖아요.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왜요? 아버지 농사 지으셨고 네. 어머니가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집안일만 하시고 농사 지으면서 집안일을 같이 했거든요. 네. 제가 11살 나이에 4학년이잖아요. 네. 지금 4학년이라고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제가 4학년 나이에 우리 어머니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네. 그 읍내 엄마 자전거를 못 타니까 어머니를 자전거를 태우고 읍내 가서 장 봐가지고 같이 오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도 안 들어오는데 맨날 불 떼가지고 네. 골로 두고 엄마는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시고 네.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도 옛날에 또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41살 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 맨날 술 드시고 들어오시면 네. 저희는 맨날 이렇게 숨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가난하게 사셔서 네. 어머니 고생 안 시키는 게 제가 삶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버지가 못 해준 거 내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노가다 하면서 공사 현장에 일하면서 학비도 벌고 네. 뭐 일주일 만에 돈을 받아오잖아요. 그때 네. 당시 일주일간 돈 벌면 막 4, 50만 원, 3, 40만 원씩 벌면 그거 엄마한테 한 80% 드리고 나머지는 내 조금 쓰고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어릴 많았어요. 때부터? 예.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성공하고 싶었고 돈 벌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한 거였었죠. 네. 그래서 140만 받다가 아, 그럼 처음에 1,000만 원 모아가지고 네. 다른 데 이제 병원에다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을 하고 계신 원장님이 계셨어요. 네, 네. 아시는 분이 그분은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물리치료실 그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게 되면 본인은 비뇨기과에 있으니까 네, 네. 물리치료 잘 모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에서 받는 수익을 이렇게 나눠주겠다. 오.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인테리어하고 장비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자본금 1,000만 원이었죠. 아, 그래서 석사는 마쳤을 때 겸임 교수만 하고 그 다음에 외곽만 하면서 제 사업을 1,000만 두고 병원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장님 입장에서는 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비어 있는 모르잖아요. 공간, 비어 있는 공간에 비어 있는 공간에 네. 그런데 여기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줘야 되가니까 네, 네. 물리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하는 거 아는 거에 비해서는 월 그냥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직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물리치료 환자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 대신 도수 치료겠죠.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발생이 막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는 투자가 안 되니까 그 원장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그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선배님께서.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지인이라는 게 그렇게 네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니까 네. 저희 그 물리치료 하시던 선배님께서 제가 아시는 원장님인데 이런 것들 그럼 한번 해보겠냐. 네. 라고 해서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이네요. 그렇죠. 아, 그게 잘 됐나요? 그게 잘 됐죠. 그게 잘 돼서 네. 근데 그분이 비뇨기과를 평생 40년을 비뇨기과 보셨던 연세도 72세 된 네, 네. 연세 많은 원장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물치료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들 오면 제가 정말 치료를 잘해서 지금 도수치료 요새 병원에 가면 물치료 받으면 5만 원, 10만 원씩 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런 치료를 예전에 제가 3,200원 받고 다 해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엑스레이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좋아요. 원장님 연세도 많으셔. 네. 병원이 안 될 수 있는 조건 다 갖췄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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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저희가 안동 시내에서 외래 환자는 거기가 저희가 랭킹 1위였던 거예요. 도수치료 때문에. 지금 돈 받고 한 도수치료를 네. 2013년도까 18년 전에 제가 돈 안 받고 다 해준 거였죠. 거기 다른 데에서는 그냥 찜질만 하고 전기치료만 해줘요. 네. 드득 뭐 이런 거. 예, 그냥 찌릿찌릿 해주고 찜질 네. 폐기해주고 그게 끝이었어요. 네. 근데 그 시절에 척추 교정도 해주고 뭐 테이핑도 해주고 테이핑도 사실 일본에서 처음 왔을 때 제가 이 테이핑도 일본까지 가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이 안정이 된 거죠. 네. 수익이 잘 되고 이거 할 때 이제 수익이 잘 되고 나니까 좀 더 큰 병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형외과인데 정형외과가 전에 운영하시던 대표님께서 병원을 잘 모르시던 분이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들 옛날에 이렇게 보험 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실질적으로 보험금 때문에 병원 입원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치료 안 받고 집에 가 보신 그런 분들 나이롱 환자라 그러죠. 네. 그런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네네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수사기관 타켓이 돼서 네. 그 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인수할 때 제가 보니까 6,500만 원이 지출인데 한 달에 매출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병원 이미 조사를 맞아서 막 내려앉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경영자를 찾고 있는 시점이었고 네. 그 돈이 5억이 필요해서 네. 이걸 도저히 뭐 한 달에 1,000만 원? 아, 그 내가 있던 데가 망한 아니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있던 곳은 너무 네. 잘 돼서 네. 이제 더 큰 병원을 이제 해보려고 하던 근데 차에 그 주변에서 네. 나이롱 환자 걸려가지고 망해가는 망해가는 병원이 있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예. 그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또 소개를 해준 거예요. 누가요? 우리 선배께서 그 선배가. 예, 그 의원을 소개했던 네. 작은 의원을 소개했던 분이 그 정형외과도 이렇게 했으니까 새롭게 대신에 이제 정상화 시키려면 이 돈이 이 정도 들어가고 네. 이거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네. 돈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한 일주일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고 진짜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병원 재단 이사장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병원을 좀 키워보고 싶은 꿈을 가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재단 이사장이 될 수 있어요? 예, 의료법인은 의사가 아니어도 네. 재단 이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의료 재단을 만드신 거예요? 네, 이분 저한테 8천만 원을 빌려주시면서 네. 꿈은 포기하지 마라 라고 해서 제가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그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SK 삼성 다니는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정말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그 8천만 원 돈 때문이 아니라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용기를 받아서 돈을 빌리니까 네. 정말 돈을 다 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빌려가지고 5억을. 그렇죠. 2억 5천만 원을 먼저 빌렸어요. 네. 그래서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빌려서 네. 경영권이 이미 저한테 넘어왔으니까 네. 나머지는 그리고 다 빌려가지고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도 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500만 원이 월 나던 게 네. 3개월 만에 매출이 1억이 돌파되면서 거의 정상화가 3개월 만에 됐죠. 어떻게 한 거예요, 정상화를? 어떻게 했냐면 네네. 제가 아침에 해진을 가봤어요. 우리 네.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집 병원의 지금 행정부장님인데 네. 이분하고 아침에 제가 5월 1일 날 대가 대표로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이제 병실을 라운딩해 보니까 우리 환자 현황판이 있어요. 네. 29명까지 이제 입원 환자 리스트가 있거든요. 네. 환자는 적혀 있는 거는 20 몇 명이 적혀져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병실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 나이롱 환자야, 다. 3명 빼놓고 다 집에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그래서 다 퇴원 다 시켰죠. 다 퇴원.
예. 이렇게 해서 병원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페이 닥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사 이제 선생님은 그분한테- 정형외과 선생님이 있으셨고 네. 전에 전 이사장님, 네. 전 대표님은 병원을 모르시던 비의사신이셨는데 네. 이런 그 교통사고 보험 사기로 해서 조사를 받아서 그게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그럼 그 의사 선생님은 계속 있던 의사 예,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전에 있던 분은 제가 그대로 고용 승계를 해가지고 네네.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여기 퇴원시킵시다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제가 네. 제가 이제 경영자가 됐으니까 네네. 제가 그 아침에 라운딩을 돌잖아요. 네. 라운딩에 돌면서 병실에 봤을 때 비어 있는 병실에 환자 명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한 병원인데 이게 불합리한 간행을 네. 이대로 둬서는 이게 병원이 발전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다 퇴원시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다를 다 내셔서 퇴원을 다 시켰고 네. 특별한 진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한 입원 기간도 연장해 주지 마라.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간행으로 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네. 이렇게 병원 대표가 바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정도 경영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다 퇴원을 시켰던 거예요. 근데 네. 수입이 줄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외래가 하루에 100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엑스레이도 없고 인테리어도 안 좋고 연세 많은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네. 그렇게 우리가 외래를 많이 봤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새로 온 곳에서는 정말 환경이 좋아요. 엑스레이도 있죠. 의사 선생님도 점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죠. 네. 치료실도 넓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가르쳤어요. 치료만 잘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 그 후배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 기존에는 찜질하고 핫팩 해주고 전기 치료만 해주고 이렇게 모달리티라 그러는데 일반 치료만 하지 말고 네. 허리 아플 때는 이렇게 테이핑부터 붙이고 어려운 환자들 나한테 다 넘겨라. 그래서 제가 이사장 하면서 정말 환자 치료를 다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입원 환자들이 착 빠져나갔죠. 근데 외래 환자가 첫 달에 30명이 늘은 거예요. 130명이 되고 네. 두 번째 달에 환자 150명이 된 거예요. 입원 환자가 빠져도 외래가 50% 이상 느니까 이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달에 매출이 한 8천만 원 갖고 두 번째 달이 8,500 갖고 네. 네. 셋째 달이 1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딱 지나니까 네. 원래 교통사고 나기 전에 아프던 분들이 있어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사고가 나니까 예전에는 다른 병원 입원하셨다가 사고가 나니까 네. 입원을 저희 병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단서 잘 끊어주고 해서 입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집에도 가도 되고 편하게 해준 거죠. 지금은 안 돼. 대신에 이왕 아픈 거를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우리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니까 입원이 다시 24명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외래가 150명이 돼. 그게 3개월째였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1억이 훌쩍 넘어야 된 거죠. 지금까지의 올 때 이게 한 몇 살 때였어요? 이게 33살 때. 33살 때. 예. 31살 때 작은 의원 시작했었고. 네. 주변 친구들의 네. 이제 도움이 있었고, 네네. 선배들 도움. 그 선배의 도움이 있었고, 그 교수님이 도와준 것도 있었고, 네. 그렇잖아요. 네네. 의원 성공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있으니까 이제 한 네. 거예요. 처음부터 5억으로 했으면 안 해줄 안 거예요. 해줬겠죠. 안 해줄 그럼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할 때는 내 돈 가지고 하고. 그건 내 돈이에요. 그래서 정형외과 할 때는 병원이 한 1억 정도. 그 2000년대 초반에 예. 그렇게 벌었다. 2005년도에 한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된 거죠. 그 3천만 원 보니까 또 어떨까요? 또 1억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짓게 된 거였죠. 그래서 정형외과 3개월 만에 정상화시키고 네. 바로 그때 당시는 고령화 시대였으니까 요양병원이 지금같이 지금 1,500개나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1,500개가 안 됐었어요. 요양병원이라는 거가 좀 적었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돼서 이런 제도가. 그래서 그때 당시 2005년 당시에는 이렇게 전국에 한 200~300개밖에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06년도에 예천에 병원을 처음 지어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이때도 돈이 없잖아요. 병원 한 지 1년 만에 뭐 5억짜리 병원 했는데 이게 이제 몇십억짜리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정형외과 운영했던 한 8개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재무제표가 등급이 C0에서 B2로 올라간 거예요. 수익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요새 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성과가 잘 나오니까 그 신용보증기금에서 땅만 있으면 우리가 건축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땅 살 돈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예천 경도요양병원 부지가 1200평이었는데 그 땅을 1억 주고 샀어요. 네. 평당 7만 8천 원 정도 네. 치였는데 당시에 시가는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하니까 비싼 거예요. 네. 내가 필요한 땅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땅 살 돈 1억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아까 교수님이 네. 8천만 원 빌려주셨댔잖아요. 네. 5천만 원을 더 빌려주셨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 건축업자죠. 우리 오촌 당숙인데 네. 건축업자가 자기 돈 5천만 원 내놓고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 자기 돈을 내고 공사를 네. 했다고요? 왜냐면 어. 땅이 있어야 대출이 나오니까 네. 그 자기가 공사업자지만 자기 돈을 먼저 5천만 원 내놓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자금 50%씩 기성비를 대출받아서 건설사는 공사를 했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80평상 처음에 개원을 한 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월 5천만 원씩 갚아 나가는 게 네. 2년 만에 부채를 다 갚았던 거예요. 80병상을 하면은 월 5천만 원씩 부채를 갚았다고요? 네. 80병상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80평상 규모면 네. 건평으로 한 800평, 연면적이 700평 정도. 연면적 700평. 네네. 그럼 100평짜리 건물 7층. 네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규모구나. 200평상 할 때 1200평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돈이 없어서 본관 건물이 3층인데 처음에는 2층까지밖에 못했어요. 네네. 중축 준비를 다 해놓고. 네. 근데 건설 입장에서도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한 층부터 해놓고 올리자. 잘 되면 예, 더 잘 올리자. 되면. 그래서 엘리베이터 다 빼놓고 아. 옆에 기둥 다 빼놓고. 네, 네. 근데 한 달 만에 한자가 다 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원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설계해가지고 다시 중축 공사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개원한 지 1년 안에 중축까지 다시 해서 200병상을 다 채운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부채를 다 갚았었어요.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네. 건가요? 서비스를 네. 차별화시킨 거. 차별화했던 게 당시에만 해도 요양병원은 다 냄새 났습니다. 다 냄새 났었는데 네. 저는 냄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냄새를 안 나는 병원을 제가 병원 처음 질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좋다는 병원 다 가봤습니다. 서울에 가봤어요? 예, 분당에 있는 보바스 기념병원부터 해서 네. 뭐 서울에 잘 해놨던 병원은 거의 다 가봤어요. 다 냄새 났어요. 근데 냄새 안 난다가 보바스 기념병원은 그 원래 4인실이니까 원래 냄새 안 났고 네. 대구에 있는 대구시 시립 요양병원이라고 있어요. 네. 그 병원 냄새가 안 나요. 근데 6대1 간병을 하는 거예요. 6대1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얘기예요? 병실에 6명이 있는데 간병사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냄새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많은 건가요? 적은 거예요. 아, 적은 건데. 예. 6대1이면 적은 예, 건데. 6대1이면 적은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2006년도 당시에 5년 6년 당시에 6대1 간병은 대구에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안동에도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네. 거기를 갔을 때 안동의 모 요양병원이 12대1 간병을 했어요. 부방당 하나. 네. 냄새가 나. 냄새가 나. 6대1 6대1부터는 냄새 안 난다는 거죠. 6대1 정도 되면 환자 해설면 정도 자주 씻기고 네. 꼭 깨끗하게 갈아입히면 네.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구는 6대1 간병하면서 간병비를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었어요. 네. 예전에. 그럼 안동에는 12대1 간병을 하면서 간병비를 4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간병비 2배 차이가 나니까 네. 간병 인력이 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네. 서비스 수준은 대구에 맞춰놓고 네. 가격은 안동에 맞추자. 그렇게 해서 8대1 간병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했어요. 8대1 간병. 네, 8인실 환자 병실에 8명당 환자 간병사를 1명 넣고 간병비 40만 원 받은 거예요. 12대1이랑 6대1 사이로 하고 네. 가격은 아래쪽에 네. 맞추고. 그래서 냄새는 거의 깨끗한 병원으로 된 거죠. 네. 근데 처음에 개원한 지 9일 동안 환자가 2명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환자 2명 있는 분들이 예천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네. 그분 한 분이 이제 군청의 가장 사무관 출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군청에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군청의 5급 사무관이면 네. 굉장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병문안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럼 예천에 저희 병원 생기기 전에는 예천의 환자들이 다 안동하고 30분 거리인데 네. 안동으로 다 나갔었어요. 그 12대1 네. 거기로. 네. 근데 이분들이 병문안 오다 보니까 병원이 깨끗해. 네. 냄새도 안 나. 네. 이러니까 입소문이 막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에 20명씩 환자들이 입원하신 거예요. 다른 데 있던 사람들도 야 거기 가봐. 다 몰려온 거죠. 그러면서 34일 만에 네. 80병상이 다 차버린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다 채운 거네요. 네네.
서비스 차별화, 낮은 그렇죠. 가격. 예. 그래서 냄새 안 나게 하고 맛 향기치고. 네.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부모 맡기는데 내 부모를 맡기는데 냄새 나는 곳에 맡기고 싶겠어요. 싫죠. 진짜 저는 냄새를 싫어하는 게 특히 어르신들 자주 안 씻기고 네. 관리 잘 못하면 비릿한 냄새가 나요. 네. 대소변 냄새하고 섞여가지고 네.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죠. 자기 그때 당시 2005년도 지금은 부모님 병원에 모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걸 굉장히 재스럽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요양병원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전에 다 집에서 모셨잖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한 달 안에 금방 환자가 차게 된 거였었죠. 그 그럼 80병상이 다 찬 거죠? 다 찬 거죠. 한 달, 34일 딱 네. 만에. 그리고 병실 모주라니까 중축 바로 했어야 네. 되죠. 그래서 바로 2개월 만에 설계하고 바로 중축해서 120병, 189병상으로 다시 개원을 하게 된 거죠. 6개월 만에. 내 편을 만들려면 어쨌거나 그걸 해야 되네요. 증명을 해야 되네요. 정직하고 신뢰해도 이 사람이 계속 그 전에 능력이 없으면 또 안 되죠. 말아먹었어. 그러면 나 안 이번에 돼.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중국집 한번 차려볼게. 그러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실하게 하면 사실은 근데 네. 진짜 성실하게 하면요 네. 망할 수 없어요. 진짜 저는 그게 진리라 생각해요. 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서 성공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떤 뭐 경매를 보든 새로 사업 추진할 때 항상 플랜 A, B, C가 있어요. 돈이 1억이 필요하면 1억만 빌리는 게 아니에요. 네. 빌려주기로 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120억짜리 병원을 경매를 인수할 때 네. 아, 경매로 인수했어요. 예, 그 다음 단계. 예. 저는 경매도 몰라요. 네. 저 병원이 필요해서 부도난 병원이야. 네. 근데 새로 저거를 예천에 제가 원래 안동이 고향이니까 네. 예천에서 어떻게 보면 그 떨어진 곳에서 병원을 먼저 했잖아요. 타지에서. 그러니까 고향으로 들어오고 싶죠. 안동으로. 근데 마침 부도난 병원이 600병상짜리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이 경매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로 경매를 한 거예요. 15년 전 당시에 네. 14년 전 당시에 1차로 경매를 인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경매는 싸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차라는 거는 처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사는 거. 바로 사는. 예. 그렇죠. 그런 거는 예. 특히 이렇게 큰 물건을 예. 그리고 병원을 예. 그걸 1차에 들어갔어요? 네. 하나는 2차, 하나는 1차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한 건물이 당시에는 3차로 경매를 보는 게 룰이었어요. 보통 룰이었지. 근데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두 번은 유찰이 돼야 세 번째부터 우리 입찰 들어가자. 예, 그래서 이게. 한 번 유찰되고 2차 이걸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개 2차에 들어갔지만 이게 1차였어요. 네. 그럼 다음 달 돼야 이게 2차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근데 문제는 유찰돼야. 제가 이걸 약 인수를 하고 나면 이거는 제가 2차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보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경쟁병원하고 만약에 붙어서 만약 하나 숫자를 아, 이 병원 하나가 두 나눠서 나오는 개 건물이에요. 병원이 이렇게 있어요. 10m를 높여두고. 아하. 그러니까 2차, 1차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인수를 못하게 돼버리면 네. 이걸 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경쟁병원에 뺏겨버려요. 네. 그럼 같은 정보를 가지고 신비를 안 가지고 평생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1차의 경매를 봐버린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10억 정도 더 부담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법인에서. 네. 근데 그 10억이 우리가 그때 예천의 병원에서 월 수익 1억 정도 날 때였으니까 네. 아 이거 1년 고생하면 된다. 어. 근데 만약에 이거 잘못해서 뺏기면 경쟁병을 평생 뺏기면 평생을 싸워야 돼.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나쁜 맘 먹고 사가지고 네. 여기에 자꾸 더 비싸게 사라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많이 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한 1.5배, 2배 사람 그런 이야기 하죠. 안 그럼 나 이거 병원 차려서 평생 힘들게 할 거야. 아니면 나한테 사가.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1차에 사게 된 건데, 그러면 예상보다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죠. 네. 그럼 경락대금 70% 대출을 받고 네. 우리가 자부담으로 24억을 마련했어야 돼요. 네. 근데 법인 돈은 20억이 있었어요. 그럼 4억이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 돈을 제가 4억을 더 빌려야 되는 거야.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수님, 네. 그분, 그 다음에 그 은사님 두 분을 네. 국민은행 모시고 가서 둘 다 마이너스 1억 대출식에서 마이너스 2억 대출 받고 공무원들 네. 제가 아는 뭐 법원에 그 검찰청에 있는 아는 공무원 선배들은 공무원 신분증이 있으면 은행에 법원 가면 경매 때문에 은행 출장소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공무원 신분증 내고 하면 바로 마이너스 1억 대출 됩니다. 한 시간 안에. 그래서 이런 사정을 다 하던 그 선배가
급하면 이야기를 1시간이면 내가 1억은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런 공무원 선배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게 예비 카드였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개인 돈을 다 빌려서 사업을 마련했지만 네. 사실은 여차하면 1시간에 돈 빌려줄 수 있는 8억까지, 2배수까지는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물론 하나도 안 썼습니다. 네.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한 방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안정적으로 경매를 인수를 하게 된 거였고. 간당간당하게 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변수가 있잖아요. 네. 항상 돈 없는 사람 하다 보면 항상 변수에 의해서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변수를 생각해서 항상 플랜 A, B, C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경매를 성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경매도 하나도 몰랐어요. 네. 그냥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1차에 경매를 하겠다고 한 것도 결국은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네. 어떻게 경매를 1차에서 하냐. 돈도 없는 애가. 어. 돈도 없는 놈이 여기 와서 네. 다시 이거 하면 대구 병원 만날 거다. 네. 분명히 경납 자금 다 못 납부해가지고 경매가 다시 나올 것이다. 네, 소문이 네. 이렇게 다 돌았어요. 근데 저희가 경납 자금 다 납부하고 네. 지금 아주 운정적 운영이 되고 있죠. 당시에 평당 우리가 한 50만 원 정도 네. 땅값이 지었는데 지금은 저희 병원 앞에 네. KTX 역사가 왔고 안동터미널이 이전했어요. 네. 저는 부동산을 몰라요. 필요해서 1차면 샀을 뿐이에요. 네. 근데 엄청 올랐겠다. 엄청 올랐죠. 한 4배 이상 올랐죠. 세상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운도 부동산을 모르지만 결국은 제가 사고 나니까 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이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거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차에 들어간다면 제가 폐가 다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제가 산책을 매일 해요. 아침에 산책하는데 이 1차에 경매를 뜨겠다는 생각을 산책 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하지 했을 때 아침 8시에 제가 은행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은행 10시에 열잖아요. 근데 은행은 뒷문에 직원들이 8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4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4시부터 은행 직원들이 보통 옛날에는 8시, 10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까 뒷문으로 들어가서 8시에 들어가서 수표 2장을 끊어서 저는 병원에 출근하고 우리 행정계장한테 이 수표 2장 가지고 법원 앞에 대기하다가 10시 50분 되면 들어가서 접수를 해라. 그러니까 10시 50분 내가 들어가니까 단독 입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인수를 하게 됐던 거예요. 아, 그때 물건이 이거밖에 안 나와 있었나 봐요. 다른 물건이 많았어요. 근데 감히 2차, 1차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들어간 게 소문이 날 정도면 그 법원 경매장에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사람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보안을 그렇게 신경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핫한 이슈였고. 아, 그때 핫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안동에서 병원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제 동선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 병원에도 아침에 저한테 와서 오늘 경매 안 보시냐고 묻는 직원이 있을 정도였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사장님이 병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는 사람이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 아는 동네니까 더 그게 되는구나. 알 수 있죠. 누구한테 한번 전화하면 이 사람이 출근했더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오늘 경매 안 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경매 3차에 보면 되지 뭐. 극하고 있었죠. 그래서 경매 끝난 다음에 사실은 보안 때문에 그랬다 미안하다 그랬었죠. 세상에.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그걸 성과로 냈기 때문에 그 성과로 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거였고 제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원장님이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외과 의사세요. 대구 경북에서 공동 모금회 회장도 하시고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외부 역할은 이제 우리 원장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분도 만난 게 법원에서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병원 지을 때 아주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어요. 어떤 일을요? 그게 병원을 짓고 있는데 병원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쓴 돈이 없는데 왜 가면? 근데 전 대표님께서 전 이사장님께서 이 돈이 필요하셨겠죠. 그다음에 이 사채를 쓰셨는데 법인이 연대보증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연대보증이 돼 있으니까 이 법인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법인이랑 근데 이게 바뀌었지만 법인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수할 때 몰랐던 거죠. 당연히 모르지요. 그래서 이게 숨겨진 부채라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완전 이거는 뒤통수 맞은 거네. 네. 그래서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가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한 4억 정도 아, 들어왔어요. 5억 주고 샀는데.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만 해도 뭐 나이 33살, 4살밖에 안 예. 됐을 때니까 내가 쓴 돈은 아닌데 내가 왜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소송을 했죠. 네. 소송을 하니까 우리 그 사채업자 그 대표님께서 내가 갚을 돈이 아닌 것도 알지만 자기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네. 자기는 소송 가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도 안다. 네. 대신 내가 대법원까지 3년, 4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병원에 가압류도 와서 공사 수도돼 있는데 네. 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조정위원으로 우리 원장님이 도우셨던 거예요. 그때 안동우령 원장님 하시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역에 유명한 의사시니까 의료를 잘 아시니까 조정위원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따로 부르셔 정해하고 네. 당신도 예천이 고향인데 네. 예천에 지금 병원 짓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벌 생각을 해라. 네. 앞으로 병원 빨리 오픈시켜서 더 벌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사채업자라든지 저런 데 어떤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안동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인 거다. 굉장히 악랄한 사채업자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묻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최대한 우리 그 지원장님한테 판사님이죠. 네. 이야기를 해서 이 금액을 깎아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깎은 게 1억 2,500이에요. 어. 그 알고 보니까 네. 우리 전 대표님이 그 돈을 다 안 갚은 게 아니에요. 네. 갚았는데 사채업자들은 복리에 복리가 있는 거예요. 아. 복리 개념. 네. 계산해 보니까 원금 다 갚았어요. 네. 근데 이자를 계속 붙여가지고 네. 사복이 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님도 이건 너무한 이자다. 말 안 된다. 네. 그래서 1억 2,500을 깎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1억 2,500만 원.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네. 땡돈 예천에 병원 짓고 있는데 네.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 돈을 생돈을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정말 어린 나이에 써보지도 못한 돈. 네. 그걸 감독낸 게 진짜 화병이 난다 그러죠. 나죠. 누워도 잠이 안 와. 네.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도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돈이에요. 그냥 생으로 저축 다 한다고 네. 해도. 그래서 정말 이 화기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렇고 네. 눈물의 도장을 찍었어요. 앞을 위해서. 근데 그때 알았어요. 시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네. 시간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소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지인 한 분이 그 봉화 축소사라는 절에 가자 해요. 네, 제 사정을 알고 네. 그 절에 갔는데 그 무여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셔요. 그 스님이 아주 고승이세요. 유명하신 네, 분인데 불교에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제가 이야기 다 해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화병이 났습니다. 네, 하니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처사님은 원래 제복이 많다. 우리가 불가에서 보시라 그러는데 네. 그 전 대표님한테 전생에서 졌던 빚을 지금 갚는다 생각을 해라. 이게 무슨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왜 정성이 나는 모르는데 이거 내가 왜 갚아야 돼? 평상시 같으면 귀신 신하랑 막 받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데 남의 일이라고. 그 말씀 하는데 네. 그 말씀 딱 끝나자마자 이 medicate 게 쭉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보시했다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탁 내려가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그거 딱 잊고 진짜 사업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때 이 내려놓는 법을 네. 처음 배웠던 거죠. 근데 그때 1억 2,500은 띄었죠. 네. 그 외에도 뒤에도 돈 떼인 거 많아요. 이때까지 한 5억 이상 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비용을 떼었어도 네. 앞으로 미래가 있으면 그걸 전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던 거였었죠. 왜냐면 앞으로 돈은 더 벌면 되니까. 나간 거에 대해서 이미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내려놓게 된 거고 알고 보니까 전 대표님도 피해자셨어요. 왜냐면 본인은 돈 갚았는데 사채업자가 막 계속 이렇게 이자를 물렸었어요. 네. 손해를 내가 안는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편을 만드는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대표님한테도 고마운 게 그때 당시에는 1억 2,500만 원을 내가 쓴 돈을 갚지 않는 게 굉장히 원망스럽고 많이 마음 아프죠. 그랬는데 그거를 그 스님 말씀을 듣고 이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뭐 내려놓는다는 게 수행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그렇게 해야 그걸 잊어버려야 내가 사니까 그 매개체가 스님 말씀이 됐던 거였죠. 그러고 나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앞으로 열심히 해서 병원을 더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사라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것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네네. 그죠? 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진짜 이게 합병이라는 거 그거 알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합병이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할 거를 못 한다는 거를. 그렇죠. 거기 계속 매여 있고 제가 만약에 소설 끝까지 했어요. 아직 30대였으니까 사회정의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협상할 수 없다. 끝까지 갈 거야. 그럼 제가한테 남는 건 뭘까요? 사회정의 남을 수 있겠죠. 소설 끝까지 해서. 근데 제 사업은 수습이 될 거고 결국 저는 파산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이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울분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이고 갈 것이냐 내려놓고 거기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 뒤로 떼인 돈 많아요. 이게 병원 일이 힘들잖아요. 직원이 300명이나 되면 직원들이 많이 그만둘 것 같은데. 많이 그만두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또 조영 케어라는 것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냄새를 안 나게 하고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고 욕창을 안 생기게 하고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 탈침대 하고 이게 사무이탈이거든요. 이게 조영 케어예요. 일반 요양병원이 이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서비스를 하려니까 당연히 힘들잖아요. 힘들죠. 직원이 힘들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년간은 이것 때문에 퇴사한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나 다 의료인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는 간호사들이 있어요. 똑같은 월급 받고 일을 하는데 우리 병원 더 힘들어요. 물론 월급 조금 더 줍니다. 근데 월급 몇 푼 더 준다고 이런 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직원들이 퇴사한 직원들 있죠. 그 왜 퇴사하냐면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받고 싶어요. 이런 직원들은 우리 병원에 안 맞는 거예요. 퇴사하고 자기 간호사로서 이왕 일을 하는 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직원들이 저희 병원에 입사를 하는 거죠. 그게 한 3년이 지나면서 이게 이런 간호사들이 많이 입사하면서 저희 병원은 진짜 존엄케어를 진정성 있게 존엄케어하는 직원으로 완전히 재무장이 돼서 지금 많이 유명한 병원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전국에서 환자가 다 옵니다. 서울서도 전라도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거를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건 좀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 예를 들어서 우리 신민혜라는 우리 수간호사예요. 우리 수간호사 이제 간호과장인데 그 전에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18대 1, 12대 1 이런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의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데 있다 보니까 환자 먹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 병원에 와서 조롱길 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졌던 간호사의 역할하고 우리 병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원이 벌써 한 10년 넘게 저희 병원에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일 힘들죠, 당연히. 근데 돈 이상의 뭔가를 줘야 되네요,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게 가치고 의료인으로서 보람이고 그게 사명감이고 맞는 것 같아요. 돈만 가지고 누굴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 주면 끝이 없어요. 요번에 만약에 인센티브 뭐 얼마 줬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또 바랍니다. 그게 직원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 특성이 그래요. 주는 거에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보상은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 요양병을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이 힘든 존엄케어를 어떻게 거부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 8천만 원 적자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존엄케어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따라줬을까요? 병원 의사 선생님 돈 버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직원들은 월 8천만 적자 본다는 걸 다 알아요. 병원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란 것도 다 알아요. 네. 저희 병원에 침대 700개를 전동 침대로 다 바꾸는데 돈이 3억대 갔습니다. 네. 대학병원 1인실, 2인실 가야 누르면 찡 올라온 전동 침대에 있어요. 네. 일반 병실은 전부 손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그거를 돈 3억을 들여서 그걸 다 바꿔줬습니다. 네. 왜 바꿔줬을까요? 간변사님들이 식사 때마다 이걸 돌리는 시간에 네. 이 시간을 절약하게 되면 환자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네. 병원에서는 돈 3억을 썼을 뿐이에요. 근데 결국은 간병사님들이 업무 강도가 낮아지니까 네. 조직이 안정되잖아요. 맞아요. 퇴사율이 떨어져요.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올라가니까 저희 병원이 예천에 이렇게 시골에 있지만 네. 빈 병실이 없어요. 공실률이 없어요. 네. 이 부동산 임대 보면 공실 나오면은 그게 다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환자가 300병상인데 20병상이 공실이야. 그럼 다 손실이에요. 네. 이 공실이 없는 거예요. 대기 환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병원의 첫 번째 이익이 고객과 직원의 이익이고 네. 제일 마지막이 병원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사실 침대는 3억 들여서 바꿔주면 돼요. 근데 사람 마음을 바꿔서 좋은 서비스를 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간부들이 항상 직원들한테 이렇게 일단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조동케어나 이런 서비스 하고 7년 전부터 하면서부터 다 해주려고 하죠. 왜? 언젠가는 해줘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환자들한테 그렇죠.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힘은 조직 문화네요. 네. 아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안동에서 오신 거죠? 네네네. 안동에서 서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이렇게 유명한 우리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예, 예.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